You must overcome this ridiculous phobia. Death is how we make a living. But what if you die? Who will look after me? This is why you must learn. 때는 1840년대 호주. 한 여성이 자리에 앉아 하늘이 떠나갈 듯이 울고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녀의 눈은 방 안에 놓여 있는 무언가를 향해 있었죠. 그때 큰 돈을 주고 불렀지만 동시에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랐던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We told her not to. 시골의 분위기와 전혀 상반되는 복장을 한 이들. Bring the equipment, please. She fell from the horse. 모녀로 구성된 이 집단은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일반적인 사진사들과는 명백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촬영하는 상대방이 희미한 미소조차 남기지 못하는 차가운 시체라는 것이었죠. We aim to give the appearance of life. This is the only memory we'll have of her. Mary. 그녀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이들을 살아생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That's my daughter's name. Let's begin. 우연히도 자신과 같은 이름을 쓴 채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만 불쌍한 친구의 모습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을 남김으로써 남아있는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How long since she passed? 2 weeks. 그런데 죽은 지 무려 2주라는 시간이 지난 메리의 시체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며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죠.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상황. Mar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look alive. My baby! Please, please, I told her not to. I told her. Take her. Oh, Mother, I can't. You can have this back when you do what I s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look alive. 하지만 죽은 메리의 어머니는 도저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자리를 떠난 사이 메리가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시체를 마주하는 것은 어린 소녀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였지만 이 일은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숭고한 것임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뭐 어쨌든 무서운 건 매한가지였지만 말이죠. 뱃삭도 챙겨주었겠다. 이젠 촬영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일. 다만 아직 사진 촬영이라는 기술이 발명된 지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이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필름에 사진을 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보다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선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뭐 시체가 움직일 리는 없었지만 말이죠. 오씨 움직이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흐릿하게 찍혀버린 사진. Mary, my baby.
죽은 메리의 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이런 아마추어 같은 결과물로는 직업정신 투철하신 어머니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Blurry. 그러곤 메리에게 건네주는 수정.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이 가져간 인형까지 돌려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I just thought that make her look more alive. Damn horse killed my baby. 죽은 메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괴로울 터인 그녀의 아버지. 하지만 아내를 위해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았으며 슬픔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라도 메리는 다시 한번 촬영 준비에 나서는데요. 결국 자신의 부족한 사진 기술을 메우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번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죽은 이에게서 생기가 느껴지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친구의 눈을 띄워줘야만 했죠. 소중한 인형까지 빌려주며 노력한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서워졌다는 걸 제외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 상황도 익숙해지자 시체 주제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메리에게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촬영을 끝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잘못 보았나 싶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만 이제 나의 사진기에 담기지 않는 메리의 모습. 사실 메리는 물론 이때 당시 다른 모든 사진사들은 애초에 사람을 찍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귀신처럼 빠른 속도로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사진기에 찍힐 경우 영혼을 빼앗긴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Is it done?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She looks so alive. 죽은 메리의 손에 쥐어진 인형과 어째서인지 메리의 입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보지 못했다면 말이죠. (1840년대) 지금의 장례지도사와 비슷한 일을 하며 시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 이 모든 과정을 제목에서 보았듯 대놓고 보여주는 공포 요소는 극한으로 압축한 뒤 분위기만으로 압살해버린 단편영화 포스트모템 메리. 제가 공포 단편영화만 수백 편을 보다 보니 웬만해서 무서워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감상한 작품이었습니다. 무서운 장면 없이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컨저링의 미니 버전 같은 느낌도 들었고 말이죠. 사실 영상 막바지에 나왔던 사진기에 찍혀 영혼을 빼앗긴 것이다 하는 설정은 제가 멋대로 지어낸 내용인데요.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볼수록 감독님도 이런 방향에서 영감을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또래 아이의 몸을 차지한 소녀, 사진에 찍히자 운명이 뒤바뀐 두 아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미신들이니 말이죠. 분명 죽었을 터인 시체가 움직인다. 어찌 보면 진부하다고 볼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뛰어난 연출과 표현으로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해준 이 작품을 보자 아무리 시덥잖은 미신이라도 누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괴담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감상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